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오늘 진행을 맡은 박은정입니다.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오전 KBS 대구방송 종국에서는 대구 달서갑 후보자 토론회가 열리고요. 오후에는 경북 경산시 후보자 토론회와 연설회가 열립니다. 유권자들의 최종 선택을 받기 위해 치열한 대결의 장이 열렸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4월 9일 총선 하루 전까지입니다. 여야와 후보자 모두 공정하게 경쟁하고 또 철저한 선거 관리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3월 28일 목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부터 듣겠습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오늘은 사고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앞산 순환도로 상동교 방향 빨래터 300m 못 간 오르막 지점 1차로에 승용차 사고 발생했고요. 또 빨래터 300m 지난 지점 1, 2차로에도 승용차 사고 발생했습니다. 이 구간 지나신 분들은 사고가 2건이나 있으니까요.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동촌로 살펴봅니다. 동촌 내거리에서 입성 내거리 방향 신호 2번에 지나고요. 조암로 월배 차량기지 정문에서 조암 내거리 방향 조암 내거리 못 간 지점 월배 삼정그린 아파트 앞 1차로에 승용차 고장으로 정차 중입니다. 청호로 장원맨션 3거리에서 만촌 내거리 방향으로 만촌 내거리 신호 2번 생각하셔야겠고요. 달구벌대로 범어 내거리에서 만촌 내거리 방향 신호 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됩니다. 구마로 성당 내거리에서 감천 내거리 방향은 볼리 내거리 신호 2번 받고 이동합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고요. 제주도 부근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10에서 40mm, 대구와 그 밖의 경북 지역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하늘 표정 흐린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10에서 14도 분포 보이겠고요. 현재 대구의 기온 9.8도, 습도는 77%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의 주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소식은 뭔가요? 예,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어제 총선 선거경비 통합상황실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경비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 선거경비 통합상황실은 내달 10일 개표 종료 시점까지 대구경찰청과 대구시내 11개 경찰서에서 운영하는데요. 예. 모두 5,100여 명의 경찰관이 투입돼서 투표용지 보관소 144곳과 투표소 805곳에 대한 순찰을 강화합니다. 투표함 회송 시에는 노선별로 무장경찰관을 배치하고요. 특히 이번 선거에는 사전투표 우편물 호송 전 과정에도 경찰관이 동행합니다. 예. 경찰은 신설된 기동 순찰대를 투표소 순찰에 적극 투입해서 선거 질서 확보에도 나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군요. 공정한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고요. 선거운동 기간에 유권자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죠. 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적시글을 SNS에 공유하는 행위는 위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권자는 선거 하루 전인 4월 9일까지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지만 예. 누구라도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는 없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선거법 위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예, 대구 경북 신공항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하는 대기업에게 주는 인센티브가 구체화됐습니다. 파격적 행정 지원부터 금전적 보상까지 기존에 찾아볼 수 없는 혜택들이 제시돼서 주목되는데요. 대구시는 어제 관련 조례안을 공포했다고 밝히고 이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대기업이 참여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인센티브가 제시됐나요? 예, 내용이 많은데 핵심만 짚어보면요. 네. 초과 사업비 보전, 즉 적자가 날 경우 이를 대구시가 메꿔줄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요. 특히 28조 원 규모의 첨단 산단이나 신공항 신도시,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군부대 통합 이전 같은 대구시 대규모 민간 투자 사업에 우선 참여를 보장해주겠다는 내용도 눈길을 끕니다. 예. 또 개발 제한 구역 해제 등 주변 지역 개발에 대한 행정 지원, 각종 보조금 지원 등 투자 유치 기업에 준하는 추가 지원 내용도 담겼습니다. 정말 파격적이라고 할 만한데 대기업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또 이 정도 인센티브를 주는 게 현실적으로 문제는 없을지 앞으로 진행 상황을 또 전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제 대법원 지방 이전이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밝히면서 대법원 지방 이전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이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제안이 단초가 됐는지 홍 시장은 SNS에 글을 올리고 남아공은 여러 종족이 합쳐 나라를 세운 관계로 입법수도 사법수도 행정수도가 각각 있다면서 우리도 어차피 세종시를 되돌리지 못할 바엔 세종시를 입법수도로 하고 국회를 모두 이전하는 게 맞은 결정일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참에 사법수도도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해 옮기는 게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구로 옮기자는 얘기를 한 건 아니네요. 예, 다만 국회가 충청권인 세종으로 간다면 대법원은 영남이나 호남권 이전이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는데요. 예. 대법원 대구 이전론은 이전에도 제기된 적이 있기 때문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약 3년 전 더불어민주당이 대구시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면서 지도부 일각에서 지역균형 발전과 사법권 독립 차원에서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나온 바 있는데요. 재작년 대구 중구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대법원 대구 이전 공약을 내건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제 강점기 때 지금이 고등법원격인 복심법원이 한강 이남에는 대구에만 존재했던 점 등 사법 중심지로서의 역사성이 대구에 있고요. 또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 운동인 228 민주운동이 일어난 곳 역시 대구라는 점 당위성을 얘기할 때 꼽히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안에 불과하긴 합니다만 흥미롭긴 합니다. 마지막 소식 하나 더 듣겠습니다. 예, 대구은행이 캄보디아 현지 법인이 상업은행 인허가 획득 과정에서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죠. 그렇죠. 대구은행 김태우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피고인들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어제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과 같은 사례로 해외에서 인허가 관련 뇌물을 제공한 사안 중 처벌 전례가 있다면서 이를 참고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피고인들은 항소 기각을 요청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내지는 않았고요.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을 주된 쟁점으로 삼아서 다음 기일에 심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구에서 미용실을 한 11년 정도 하다가 수성 2, 3가로 왔는 미용실 원장입니다. 지금 현재 25년 차 미용실 하고 있습니다. 미용실을 돈 목적보다는 그냥 사람을 사는 미용실, 사람이 평등한 미용실 이런 게 하고 싶어서 처음부터 예약제를 시작했습니다. 1:1 예약제를 시작했을 경우에는 솔직히 사람도 별로 없고 조금 소문도 안 나고 이랬지만 어느 사이에 내 마음과 열심히 하다 보니 손님들이 하나둘씩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65세인 분들은 제가 6,500원을 커트를 했는데 조금 요즘에 어르신들 좀 많이 젊어지셔갖고 70세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 커트비나 펌이 20년 전 가격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근데 알다시피 경기가 너무 어려다 보니 한 달에 한 번씩 하신 분들도 좀 2달에 한 번 이렇게 좀 진행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지금 현재는 봄이 되다 보니 좀 헤어스타일에 관심을 많이 갖는 어르신들이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구 한의대에서 2학년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회복지를 배워서 제가 가지고 있는 미용실과 사회복지사를 융합을 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제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그 학교를 갔는데 조만간은 제가 그거를 실천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가격보다는 사람,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미용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도 제가 죽을 때까지는 이 가격을 꼭 갈 겁니다. 지역 현안을 보는 눈은 넓고 분석은 깊이 있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천, 경향신문 백경렬 기자 그리고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대구시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가 문화와 예술로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일입니다. 신천 수변공원화 사업과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연결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 내용과 기대 효과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부터 신천과 동성로에서 토요 시민 콘서트가 시작됐는데
시민들이 많이 찾고요. 또 반응이 꽤 좋더라고요. 네, 지난 주말 신천 수변 무대에서는 대구 시립교향악단이 그리고 동성로 관공안내소와 무대에서는 시립국악단의 공연이 오후 7시부터 이제 펼쳐졌다고 합니다. 예. 동성로 무대는 버스킹 장소로 이제 많은 이용하는 곳이어서 이제 시민분들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신천 수변 무대의 경우에는 중동교와 이제 희망교 사이에 지난해 연말에 이제 설치된 후에 올해부터 정식으로 운영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23일 공연에선 시립교향악단 이제 77명이 출연해서 풀편성된 이제 오케스트라 연주로 서막을 열었는데 이 야외 공연에서 시립교향악단의 공연을 만나는 게 이제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말에 신천 수변 무대에서는 시립합창단 또 동성로 무대에서는 시립소년소녀 합창단이 공연을 또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예. 네, 대구 시립예술단이 6개 이 분야가 있는데요. 교향악단, 합창단, 극단, 무용단, 국악단, 소년소녀 합창단이 있습니다. 이 시민 콘서트 상설 공연으로 시립예술단이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요. 그렇네요. 이 상반기 3월에서 7월까지 토요 시민 콘서트가 열리고 하반기에는 이 9월과 10월로 나눠서 모두 23번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열리네요. 네, 이 평일에는 지역의 문화예술 공연팀이 공연할 수 있도록 팀을 또 모집하고 있고요. 이 대구 시설관리공단이 계획서를 접수받아서 이 공연의 내용이나 수준을 좀 고려하고 이 상업성은 배제해서 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신천을 대대적으로 바꾸는 사업 시작한 건 꽤 오래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신천이 도심에서 이제 차지하는 게 위치라든가 이제 사실 참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2017년부터 신천을 좀 활력 있는 여가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생태 유량 공급, 보행 환경 개선, 역사 문화 공간 조성 등 이제 18개의 단위 사업으로 구성된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신천이 연간 60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찾는 대표적인 도심 하천이지만 그동안 치수 중심으로 좀 관리를 하면서 산책로와 체육 공간으로 이제 좀 제한적인 활용에 그쳤다는 게 이제 대구시의 설명인데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일상생활이 좀 많이 달라졌고 야외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다는 시민의 요구가 좀 많아졌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수변 공간 조성 사업도 잇따라 추진돼 왔고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좀 자리 잡는 추세인데 대구시는 2030년까지 사업비 한 1,400억 원 정도 들여서 이제 나무와 꽃을 심고 숲길을 조성하고 또 뭐 CCTV를 설치하고 복합 문화 공간 등을 조성한다 이런 방침입니다. 네. 신천 수변 공원화 사업이 이렇게 문화가 중심이 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친환경적인 공간이 돼야 또 시민들이 더 많이 찾을 텐데 수질 관리를 잘해서 도심 하천을 좀 건강하게 만들어야 시민 친화 공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천이 물을 인위적으로 공급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이 줄어들어서 약취가 나기도 하는데요. 네. 때문에 대구시가 신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 하천 유지 용수를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낙동강 표류수 10만 톤을 정수 처리해서 추가로 공급을 하고 이 기존 유지 용수로 공급 중인 하수제 처리수 이 10만 톤은 기존보다 한 번 더 여과하거나 금호강 원수를 정수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우수와 오수를 분류해서 하천의 오염원을 차단하고 하수학치를 막는 저감 장치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우수와 오수 분리가 48% 정도 되는데 2030년까지는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대구시가 신천의 경우 이제 매년 여름에는 야외 물놀이장,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을 한시적으로 좀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시민이 찾고 있는데 작년 7월 경우에는 이제 물놀이장을 열자마자 호우 때문에 시설 일부가 좀 떠내려가는 예상치 못한 일이 좀 있기도 했습니다. 예. 이제 뭐 1시간 반 만에 침상교 부근에서 조형물들을 좀 수습을 했지만 이 기후위기 시대에 인공 조형물 공사를 좀 계속하는 게 좀 괜찮은가? 뭐 이런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일부 있기도 했습니다. 일단 대구시는 매년 설치와 철거가 반복돼 왔던 이 물놀이장과 스케이트장의 경우에는 사계절 활용이 가능하도록 고정식으로 설치를 하기로 했고요. 올 네. 여름에 이제 물놀이장 확인이 이제 가능할 것으로 그렇군요.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긴 하지만 신천이 친환경적이면서도 또 휴식 문화로 열린 공간이 되려면 또 많은 요소들이 좀 필요하겠죠. 네, 이 걷기 좋아야 우선 접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신천에서 이 둔치 보행로가 지난해 대폭 정비가 됐습니다. 이 동신교에서 상동교 좌안에 3.7km 이 둔치 구간이 이 폭이 이제 보행로가 3m에서 5m로 확장이 됐습니다. 넓어졌군요. 네,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가 함께 이용하던 일부 구간을 완전히 이 분리해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는데요. 현재 2단계 이 보행 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2025년까지 희망교에서 침상교 우안둔치 6.7km 구간도 이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를 완전 분리하기로 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안전 문제가 특히 중요한데 신천숲 조성과 관련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지 좀 분석을 했고 올해 가로등 900주와 이 CCTV 22대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여기 뛰어봤는데 참 좋더라고요. 뛰고 있습니까, 달리기?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이제 신천 사계절 물놀이장과 푸른 신천숲 조성지 등 그 사업의 주요 현장을 찾아서 이 추진 사항을 점검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을 둘러본 위원들이 핵심을 짚었어요. 도심 하천은 여가 공간으로의 개발도 좋지만 기본 기능이 이제 치수와 안전이다. 예. 이런 점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신천숲의 이제 나무와 물놀이장의 구조물이 홍수시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수리 검토를 철저히 해줄 것, 또 기계 전기 시설물은 홍수위를 감안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사업이 계속되고 네. 있는데 언제 마무리되는 건가요? 네, 2026년까지 신천 수변공원화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을 대구시가 갖고 있습니다. 예. 이 가운데 범어천 연결로 조성 등 7개 사업은 완료가 됐고 8개 사업이 이 공사 또는 용역이 진행 중인데요. 이 신천을 시민들과 가까운 공간으로 만들려면 접근성을 높여야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생태계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요.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편의시설을 많이 설치해달라 이런 쪽인데 이 다른 동식물들과 좀 조화로울 수 있으려면 이 개발의 적정선을 잘 찾는 것도 이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토요 시민 콘서트가 열리는 또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동성로인데요. 시민들을 위한 문화 기획인 동시에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힘을 싣기 위해서 마련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대의 관심은 관광 특구 지정이잖아요. 근데 기준이 꽤 까다롭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관광특구 지정 법적 요건은 최근 1년간 그 외국인 관광객 수 이제 10만 명 이상, 관광 안내 시설과 공공 편익 시설, 또 숙박 시설 설치가 충분한지 여부가 이제 들어갑니다. 예. 또 관광 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토지 비율이 10% 이하여야 된다. 뭐 이런 기준 등이 있는데요. 2020년에도 대구시가 관광특구 지정을 신청했지만 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제 외국인 관광객 방문 수를 채우지 못했거든요. 10만 명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난해 동성로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약 13만 명 정도였습니다. 이 특구 지정에 필요한 법적 요건은 이제 충족된 거죠. 가능성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중구청이 다음 달 중으로 관광특구 지정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할 예정인데 전망은 밝습니다. 그래서 지정될 가능성이 일단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오는 7월 전으로 동성로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일단은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대구에 관광특구가 없는 거죠? 네, 한 곳도 없습니다. 1994년에 처음 지정하기 시작했는데 이 제주와 경주를 시작으로 지금 전국에 34곳까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대구는 없는데 네. 이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건축이나 식품 등 관계 법령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가 되고 홍보 지원을 또 확대하는 등 이 다양한 이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관광특구가 지정되면 구도심 부흥을 위해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 동성로 르네상스 이 프로젝트가 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 도심 캠퍼스타운 시범 사업도 3월부터 시작이 됐고 또 버스킹 성지를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이 사업도 시작이 됐고 예. 280원 이 재개장도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 입장에서는 이 구도심 활성화에 이 큰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토요시민 콘서트가 열리는 신천 그리고 동성로 대구의 대표 명소이고 또 귀한 자산입니다. 앞으로 많은 변화가 기대되는데 두 기자가 바라는 점도 들어볼까요? 네, 저는 콘텐츠를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콘텐츠요?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옥의 무대 여기 이제 신천에 지금 설치가 그렇죠. 됐습니다. 예. 계속 활용이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뭐
뭐 시민분들도 이제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같은 생각이실 것 같은데 지역을 다니다 보면 곳곳에 5개 공연장이 참 많습니다. 네. 많이 이제 조성이 돼 있는데 잘 활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신천과 동성로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앞으로도 많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공연 인력을 계속 찾는 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네. 시립예술단 같은 공적인 집단의 희생을 계속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어쨌든 생활 속에서 이 문화의 생활을 즐길 기회를 넓혔다는 측면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인 것 마찬가지인데 네. 오늘의 시선 한마디로 저는 좀 그래도 희망적인 걸 담아서 축제에 빠진 대구로 해보겠습니다. 예. 네. 앞으로 한 2주 동안의 신천과 동성로가 선거운동으로 좀 시끄럽지 않을까 그렇겠죠. 싶은데요. 네. 끝나고 나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대구는 유네스코 창의음악 도시다.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천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덟 시 51분 향하고 있습니다. 대구 중구청이 여름철 자연재난을 대비해서 5개 광고물 안전점검에 나섰다고 하네요. 배아현 리포터 현장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저는 여름철 태풍과 호우, 강풍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5개 광고물 안전점검이 진행되는 중구 지역 중심가에 다녀왔습니다. 중구청은 지난 2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중심가와 차량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지역을 점검하는데요. 예. 점검이 진행되는 현장의 소리와 함께 5개 광고물에 대한 지역 상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볼트도 체결 상태로 아주 양호한 걸로 지금 판단이 되어서 현재 광고물은 좋은 걸로 보이는데 차량의 어떤 충돌이 만약에 우려된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보호 조치를 미리 해주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고물 자체에 훼손이라든지 피해가 있든지 아니면은 기울기가 기울어졌다든지 그런 것을 점검하는데 지금 건축사 간판 자체는 콘크리트 면에 안정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은 늘 가지고 있죠. 이 간판은 제 기억으로는 약 한 10년 전쯤 대구시에서 주최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때문인지 도로 정비 차원에서 구청에서 해주신 거거든요. 중구청에서. 그때 간판을 잘 달았어서 그런지 지금까지 그 간판에서 태풍이 오든지 바람이 세게 불어도 간판에 크게 이상을 느낀 적은 없습니다만 항상 혹시 간판이 떨어지면 어떠나 하는 걱정은 되는 면이 있긴 있죠. 이 바람이 세게 불고 이럴 때는 간판 한번 쳐다보고 혹시 볼트라도 조금 풀리는 게 있다든지 하는 것인가 있는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이 정도죠. 지금 녹슬은 부분이 있나 이런 것도 생각하는 이 정도로 관심을 가지죠. 그냥 하라는 것보다 구청에서 나름대로 잘하고 계시니까 혹시 구청에서 이런 걸 통합적으로 한번 이렇게 전체 태풍 오기 전에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죠. 5개 광고물 정말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비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또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5개 광고물은 말 그대로 5개에 설치하는 광고물로 각종 간판과 현수막, 스크린 등인데요. 벽면을 이용한 간판, 돌출 간판, 옥상 간판 등 건축물에 부착하는 것과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 등 독립해 세워지는 것으로 분류됩니다. 네. 5개 광고물의 분류에 따라 점검 기준도 각각 달라지는데요. 현장 점검을 진행하는 담당자도 만나봤습니다. 저는 대구 5개 광고협회의 건축 담당을 맡고 있는 한승달입니다. 대구시 전체의 5개 광고 사업에 해당하는 안전점검에 대한 위탁을 수행하는 그런 회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법령에 점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절차에 따라 가지고 하나하나 점검을 해나갑니다. 저희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일반 건축물에서도 가장 많이 일어나는 추락이 제일 큽니다. 다시 말해가 광고물의 탈착입니다. 그걸 제일 크게 보고 그다음에 기울어짐, 그다음에 훼손, 누전, 그리고 산화 여러 가지 등등에 대해 가지고 중점 관리를 하고 있으며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보완을 하고 수정을 해서 안전한 광고물로 조치한 이후에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냥 안전점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봤을 때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싶으면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일상적인 우리 광고물이라는 게 따로 특별한 물건이 아니고요. 우리 집안에 있는 그냥 가전제품이나 그냥 저는 같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인 눈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저희한테 알려서 주면은 저희들이 가서 좀 더 정밀한 점검을 통해 가지고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 문제되는 거는 벽면보다는 돌출 간판이라든지 대형 옥상 간판에 특히 큰 바람이 불 때는 담당자들이 한 번쯤은 가서 소리를 들어보는 게 기계적인 소리 그런 것들을 미리 점검해 주시면 제일 좋을 걸로 보입니다. 좀 더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게 세밀하고 정밀하게 안전 점검을 해서 아무런 사고가 없도록 할 수 있는 게 저희들 지금 방침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개 광고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연 1회 이상 합동 점검이 진행돼야 하는데요. 예. 또한 5개 광고물 설치하는 업주들은 광고물을 최초에 신고한 경우, 위치나 장소를 변경한 경우 등 모두 점검받아야 합니다. 그렇군요. 대구 중구청 담당자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저는 대구 중구청 광고물 관리팀장 정용호입니다. 저희 중구청은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다음 달 5일까지 5개 광고물 안전점검을 추진합니다. 이번 안전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사전에 미리 5개 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해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점검 대상은 간판 추락사고 발생 시에 다소 인명피해가 높은 장소에 설치된 대형 간판과 노후화되어 구조적으로 취약한 광고물에 대하여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구청과 대구 5개 광고협회와 민간 합동반을 편성해 현장 점검 및 전문가의 구조적 안전성 평가 등의 방법으로 진행되며 현장 점검 결과 고정 상태 불량 또는 부식 정도를 확인해 추락 등의 안전 위험 요소 발견 시 광고물 관리자나 건물주에게 즉시 보수, 보강 또는 철거를 공고할 예정입니다. 풍수의 시즌에는 5개 광고물의 안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안전점검에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내 건물이나 가게에 설치된 간판은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지 미리 스스로 점검해 안전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분들도 광고물에 대한 위험한 점이 보이면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으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신고도 중요합니다. 배아현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에는 오전부터 밤사이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10에서 40, 대구와 그 밖의 경북 지역은 5에서 20mm 정도 예상됩니다. 3월 28일 아침의 광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